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로문화재단 한옥문화공간 상촌제에서 우리나라의 절기에 대해 알아가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4절기는 지구에서 관측한 태양의 위치에 따라 계절의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요. 지구가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기준으로 움직임 각도가 15도일 때마다 하나씩 붙였습니다.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360도이기 때문에 15도 간격으로 나누면 총 24절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농사가 중요했던 우리 선조들은 24절기를 농사에 유용하게 사용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4절기 중 봄절기 6가지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각 절기의 의미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봄맞이 꾸러미 체험물품 외에도 일상 주변 곳곳의 재료로 언제 어디서든 봄절기를 즐길 수 있으니 영상을 보시면서 모두 함께 재밌고 알찬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입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입니다. 한 해를 여는 그리고 봄의 시작을 뜻하는 절기라 한 해의 소망을 담은 글귀를 대문이나 문 양쪽 기둥에 붙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의미로 공중과 지방에서는 다양한 의례가 행해지고 본격적인 농사 준비가 시작되어 바빠지는 시기죠. 올 한 해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하며 한 해의 소망과 다짐을 직접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입춘대길과 건양다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춘대길. 입춘을 맞이하여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한다. 건양다경. 밝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기원한다. 예전엔 이 글귀를 대문에 팔자 모양으로 붙이곤 했습니다. 우리는 엽서에 적고 꾸며 선물하거나 집안 방문 앞에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입춘과 경칩 사이에 있는 우수는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무렵엔 꽃샘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지만 우수 경칩이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 라는 속담이 있듯 아무리 춥던 날씨도 점차 누그러져 봄 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 트는 시기입니다. 대개 겨울절기인 대안부터 봄절기인 우수 사이에 설날이 오게 되는데요. 설에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 전통놀이 윷놀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윷놀이의 윷가락 도, 개, 걸, 윷, 모는 돼지, 개, 양, 소, 말 각각의 동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윷판에서 움직이는 거리도 동물의 특성에 맞게 정해졌다고 해요. 말은 던져진 윷가락 중 평평한 면이 위로 향하는 수에 맞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칸의 수를 밭이라고 하는데 한 개가 위로 향하는 도는 한 밭, 두 개가 나오는 개는 두 밭, 세 개가 나오면 걸, 세 밭, 네 개 모두가 나오면 윷, 네 밭, 반대로 네 개 모두가 엎어져 있으면 모, 다섯 밭을 갈 수 있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며 윷을 던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말을 움직입니다. 자기 편이나 상대편의 말을 지나치기도 하는데요. 자기 편 말에 도착했다면 두 말을 묶어 한 번에 나아가고 상대편 말에 도착했다면 이 말을 잡으면서 윷을 한 번 더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윷이나 모가 나왔을 때도 한 번 더 던질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4개의 말이 먼저 들어온 편이 이기는 겁니다.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인 경칩은 겨울잠을 자던 벌레, 개구리가 꿈틀거리는 시기로 경칩의 경자는 놀랄 경을 사용해 이름을 정했고 다른 말로 열린다는 것을 뜻하는 열개를 사용해 개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초목에 싹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벌레들도 땅속에서 나오며 개구리들이 봄을 맞아 알을 낳는데요.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부활의 상징으로 여겨 이 알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며 경칩날 개구리 또는 도롱뇽 알을 건져 먹었다고도 하네요. 개구리 몸의 양쪽을 접기 선대로 접습니다. 그 다음 얼굴을 몸 뒤에 붙입니다. 집에 있는 목공풀이나 딱풀을 활용해주세요.
개구리 팔을 안쪽에 붙이고 손도 바깥쪽에 붙여주고요. 동봉되어 있는 연꽃은 가위로 잘라줍니다. 연꽃, 스팽글과 리본, 눈도 붙여 꾸미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붙이면 개구리 사진 액자 만들기 완성! 춘분절기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데요. 이후에는 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날씨도 더욱더 따뜻해집니다.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점차 녹아 농가에서는 논밭을 갈고 비료를 뿌리는 봄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쯤이면 산과들의 파릇한 봄나물이 자라 우리 선조들은 냉이나 달래, 쑥 같은 봄나물들을 먹으며 봄을 즐겼답니다. 특히 한 해 농사를 기원하는 의미로 볶은 콩을 먹었는데요. 춘분에 콩을 먹으면 새와 쥐가 사라져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어 춘분이면 집집마다 콩을 볶아 먹었다고 합니다. 청명은 하늘이 차츰 맑아지는 시기로 맑을 청에 밝을 명을 뜻 그대로 써서 하늘이 푸르고 밝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과들의 아름다운 꽃이 만발해 화월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날씨도 포근해져서 이 시기엔 논밭에서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시작하며 논농사를 준비합니다. 청명에는 천지에 봄 기운이 충만해져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튼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청명에 무엇이든 심으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청명을 전후로 해 나무 심기가 가장 좋을 때라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다고 하네요. 다육식물은 잎이나 줄기가 커 수분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돼 비교적 키우기가 쉽습니다. 미니 다육이에는 밑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는 저면관수로 물을 줄게요. 화분이 3분의 2가 잠기도록 해 30분 정도 두고 이렇게 열흘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됩니다. 다육식물은 햇빛을 좋아하니 베란다나 해가 잘 드는 곳에 두면 예쁘게 자랄 거예요. 농사를 중요시했던 우리 조상들은 고구 무렵 모짜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사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고구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 고구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 고구에는 모짜리를 해야 한다 등 농사와 관련된 속담이 많은 만큼 고구절기가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가 되면 농사의 가장 중요한 벽실을 담급니다. 본격적으로 취나물과 고사리 같은 산나물이 돋아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구 전에 찻잎을 따서 만든 차를 우전차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에만 수확하기 때문에 양도 적고 만드는 과정도 복잡해 최상품 차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우전은 찻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 분류한 녹차 종류 중 하나입니다. 고구 5일 전 이른 봄에 딴 찻잎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가장 처음 딴 찻잎으로 만들어져 첫물차라고도 합니다. 여린 잎으로 만들어 은은하고 순한 맛이 나며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생산량이 적어 가격이 매우 비싼 고급차로 불린다고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24절기 중 봄의 6절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봄절기의 의미와 속담, 놀이를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추웠던 겨울 잘 마무리하시고 산뜻한 봄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